무단횡단하는 70대 할머니를 오토바이가 충격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좀 영상이 좀 셉니다. 짧습니다. 갑니다. 오디오가 없네요. 이거 어허. 가다가 여기서 무슨 신호인가요? 차량 진행 신호. 횡단보도는 빨간불인데 이 할머니가 무단횡단했어요. 여기서 가는데 할머니가 여기서 뛰어왔죠. 아이고 할머니가 빠른 걸로 뛰어오셨네요. 자,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는 좀 특이한데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50도에 70으로 달렸답니다. 70으로 달렸고요. 그리고 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어서 지금 수술이 응급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해줘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가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할머니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리고 119에 먼저 신고했대요. 119에 먼저 신고하고, 할머니, 제가 급한 동생 때문에요. 근데 할머니는 막 정신이 없으시대요. 근데 마침 거기에 목격자가 있었대요. 목격자한테, 내 인적사항, 내 119 연락해서 곧 차가 올 겁니다. 내 차 번호가 몇 번이고, 내 전화번호 어떻고, 다 알려주고, 할머니 좀 부탁드려요. 제가 동생 때문에 동생이 죽어가요. 그러면서 병원으로 갔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보시죠. 할머니는 대퇴부 개방성골절, 이거 대퇴부 개방성골절이라는 것은 허벅지 뼈를 뚫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좀 다치긴 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병원 간 상황이 아니에요. 동생이 지금 크게 다치고 그래갖고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당일 동생 사고로 보호자 입장에서 급해서 병원에 가던 중에 저 또한 가해자가 됐습니다. 사람 쳤으니 제가 가해자지요. 그런데 저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 시내에 갔어요. 상대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겁니다. 속도 위반은 아니라는데 속도 좀 빠를 것 같아요. 급히 갔으니까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고요. 주변 목격자에게 제가 신고했을 할머니 좀 부탁한다. 동생이 죽어간다. 상황 설명하고 급하게 병원 달려갔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보이지도 않았던 무단횡단 쳤는데 제가 가해자입니까?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빨라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정상 신호에서의 횡단보도의 사고라 과실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우선 무단횡단인데 횡단보도가 의미가 있나요? 횡단보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있을 때만 횡단보도고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 때는 횡단보도 아니에요. 횡단보도가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지. 빨간불에 무단횡단해놓고 횡단보도 앞에 차가 서야지. 그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중에 제일 나쁜 게 횡단보도 있는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게 제일 나빠요. 기본적으로 60%입니다. 60%. 자, 이번 사고 우선 오토바이 속도 짧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오토바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오토바이 블랙박스 낮게 있어서 빨라 보이는 걸까요? 보일 수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 할머니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시요. 다시 할머니를 저 부분에 오시게 해갖고, 자, 여기 계시죠? 또 무단횡단인데 뭘 존댓말 쓰느냐 그러겠지만은, 연세 드신 분이면 잘못했더라도 경호를 써야 옳죠. 자, 뒤로. 지금쯤 횡단보도에 있어요. 지금쯤 횡단보도에 보이는데 급한 마음에 못 본 거죠. 그래서 왜 날 가해자라고 그러느냐? 예, 오토바이 가해자는 맞아요. 오토바이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다쳤으니까 상대가 피해자, 나를 가해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 잘못이 더 크더라도.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 가로등도 있죠. 그리고 앞을 잘 봤으면 미리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40, 상대편 60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토바이가 과속했으면은 그러면 오토바이 과실을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얼마인지 밑에 아까 제가 50에서 70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제한 속도는 60인가요? 그랬더니 60이군요. 제가 다른 사건하고 헷갈렸네요. 오토바이 사고가 또 있었는데요. 여기 제한속도 60이네요. 네, 60. 50은 다른 사건이에요. 오토바이 사고 이거 말고 2개 더 있어요. 네, 60도로였고요. 70으로 달리고 있었답니다. 약 70 정도. 7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0이나 70이나 그냥 도낀 객낀이죠. 도찐 객찐, 도낀 객낀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둘 다 같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과실은 그 할머니도 빨리 뛰셨으니까 네. 할머니 잘못 한 60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60대 40. 50에 70이었으면 10% 내려갖고 50도 50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였냐면은, 내가 100%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내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다 대주는데요. 책임보험만 돼 있으면은, 그럼 치료비도 반만 대주는 거예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나가고 모자르는 거는 과실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야죠. 합의를 하면은 처벌되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공소권 없음입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비는 다 대드리고 얼마 더 드리고 그리고 합의해야 되죠. 대퇴골 개방선고죄이면 기본적으로 12 준대요. 12 주면은 벌금, 종합보험 안 들어있으면은 벌금 1주당 기본적으로 50만 원 또는 그 이상 벌 수 있습니다. 그럼 600에서 어쩌면 1000만 원까지 되는데요. 그 돈으로 치료비 모자란 거 대드리고 그 돈으로 합의하면은 그래서 벌금 안 내서 좋고 상대는 원래 반밖에 못 받을 거 더 받아서 좋고 책임보험만 돼 있을 때 이렇게 합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과실 비율만큼만 줘야 되지만은 치료비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게요. 할머니니까 일 안 하시니까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치료비하고 위자료인데요. 근데 할머니가 치료비도 실제로 만약에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책임보험에서 한도가 얼마인지 이제 그 책임보험 한도에서 모자르는 것은 자기 돈 내야 돼요. 그리고 소송해봤자 원래 50%밖에 못 받는데 책임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위자료 몇 분 되겠어요? 위자료 과실 따지면은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상대가 구속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은 내 과실대라면 못 받을 거를 50%는 60%라고 그랬죠? 예, 60%.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갖고 합의하는 게 좋죠. 벌금 낼 돈으로 또는 벌금 낼 돈 플러스 조금 더해서 완전히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요. 제 동생이 지금 수술이 필요하는데요. 빨리 제가 가서 보호자 서명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서명만 하고 바로 볼게요. 그분한테 제 오토바이 번호판 찍어주고 사진 찍으시라 그러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리고 목격자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좀 이따 경찰이 전화가 왔대요. 예. 경찰이 출동했죠. 119가 오고 경찰도 왔겠죠. 그 목격자가 연락처를 줬죠. 나한테 전화 왔죠. 전화 와갖고 제가 이제 그걸로 가겠습니다. 경찰관이 그랬더니 아니 그 병원으로 가겠다. 해운대 백병원으로 지금 거길 동생이 있는데 그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이면서 또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답니다. 동생도 교통사고 당했대요. 동생 교통사고 당한 것에 동생의 보호자로서 또 이 아까 낸 사고의 가해자로서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처럼 내 동생이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응급수술해야 됩니다. 저 병원에 가는 길인데 할머니 죄송해요. 근데 할머니도 다리가 부러지니까 정신이 없죠. 목격자한테 여기요 제가 119는 신고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좀만 도와주세요.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저 병원에 동생이 죽어가요. 인적사항 정확히 알려주고 오토바이 번호판 찍게 하고 그러고 갔어요. 뺑소니인가요?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뺑소니인가요? 아닌가요? 교통사고를 했으면 지가 구조치를 해야지. 그냥 가면 뺑소니야. 아무리 급한 건 네 사정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요. 내가 운전해서 급히 가는데 사고를 냈어요.
진짜 여기 저 지금 만삭인 지금 진통이하고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그다음에 또 처제도 옆에 타고 그다음에 그 저 와이프는 뒤에 타고 막 병원을 갑니다. 지금 비상등 막 켜고서요. 가는데 사고를 냈어요. 그럴 때 처제가 좀 근데 처제가 형부 저 운전 못하는데 그래 그럼 처제가 좀 저 환자 좀 보고 있어. 그렇게 동승자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나 대신 내 가족이나 친구한테 맡기고 나는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목격자는 아는 사람이 아니죠. 목격자 그냥 가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 뺑소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뺑소니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놓고도 내가 그냥 환자를 팽개치고 그냥 가버리는 걸 그걸 뺑소니라고 그러죠. 또는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병원에서 던져놓고 그냥 병원에 딱 놓고서 내가 인적 사항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것도 뺑소니죠. 근데 나는 내가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내 인적사항 다 알려줬어요. 정확하게. 당연히 목격자가 있어서. 뺑소니로 처벌해야 될까요? 저기서 만약에 거기 가지 않고 거기 있는다 하더라도 저 오토바이 운전자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119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정도죠. 그거를 목격자한테 부탁을 왔다면 이걸 뺑소니로 입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죠.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뺑소니를 처벌하는 것은 네가 사고 냈으면 그 사람을 갖다 구호 조치해서 그냥 버리고 가면은 다른 차 와서 또 충격해서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저 외딴 산길에서 사고 내서 피 흘린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가면은 나중에 다른 지나가는 차가 늦게 발견하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빨리 119 신고하고 네가 2차 사고 일하냐 또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갔어? 이래서 그 파렴치하니까 그래서 무겁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할머니 죄송해요 제 동생이 죽어가요.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그럴 것 같다면 이것은 뺑소니를 입건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혹시 뺑소니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뺑소니 혐의는 없습니다. 오늘 조사받고 왔는데요. 뺑소니 혐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도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새벽에 동생 사고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속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뺑소니 부분이 빠졌다니 참 다행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경찰관들은 뺑소니까지 적용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종합범위 안 되기 때문에 할머니와는 합의해야 됩니다. 네, 치료비 대드리고 그리고 조금 돈 더 드리고 보약금 드시라고 더 드리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제한 속도는 얼마인가요? 아까 60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경우까지 뺑소니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죠. 마치겠습니다.